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자기학 8번째 장 전류에 의한 자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과 일치시킨다면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자기장은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에 일치시키면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오른 나사에 있어서 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 방향과 일치시키면 나사의 회전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나사의 진행 방향을 전류와 일치시킨다면 회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편한 대로 적용을 해서 방향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은 기본적으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자기장이 일주하는 이 폐회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폐회로를 따라서 자개를 일주시킨다라는 것은 자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소 길이를 선정을 해서 이 일주하는 동안의 미소 길이를 적분한다. 더한다면은 이 단면을 통과한 전류와 같다는 것이 바로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그럼 이 미소 길이 dl을 총 합한다면은 원주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반지름이 R메타를 한다면 2파이 R이 되겠죠. I가 돼서 자개 H는 2파이 R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이니까 다른 공식에도 공동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학을 공부를 할 때는 기본식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은 활용을 해서 쉽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암페어의 주해 적분 법칙에 그럼 미분형은 회전을 한다.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뭐가 자개 H가 회전을 하면은 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류와 같다는 것을 미분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은 로테이션 H는 그래서 로테이션 H는 또는 나브라 크로스 H로도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하면은 이게 바로 전류가 된다 하는 것이 미분형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형 표현도 알아봤고 미분형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비오 사바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비오라는 분과 사바르라는 분이 같이 정리한 법칙으로서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비오 사바로의 법칙이요. 자개의 세기를 자개의 비오 사바로의 법칙은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법칙이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법칙은 비오 사바로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미소 자개 H는 4파이 R 제곱의 IDL에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면은 이 미소 길이 DL에서 R메타 떨어진 P점의 자개가 되겠습니다. 미소 자개가 되겠죠. 자, 이 P점의 직선 거리 방향과 도선의 방향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미소 자개의 세기가 4파이 R 제곱의 IDL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 꼭 기억을 하시고 기본적인 법칙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 법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개의 세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로. 자, 5번 자개의 세기의 계산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예를 몇 가지 경우로 알아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첫째,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계. 두 번째, 무한장 원주형 전류, 무한장 원주형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자, 무한장 원주의 세기는 내부 자개와 외부 자개를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한장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알아보고, 네 번째는 환상 또는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알아보고, 다섯 번째는 원형 코일에 의한 자개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여기서 중심 축상 자개의 세기와 중심의 자개의 세기를 또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한 직선 전류,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경우는 결과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의 세기는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H는 어떻게 해요? 2파이 R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 기본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특징. 자개의 특징은 거리에 비례하더라, 반비례하더라, 또는 거리분의 1에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장 원주형 전류에 의한 자개. 무한장 원주형 전류에 의한 자개는 첫째 도선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반지름을 R메타 교재에 이제 이것을 바꿔서 좀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A메타인 내부, 그래서 두 가지로
도선의 외부에 의한 자개와 내부에 의한 자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자개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자개는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한장 직선에 의한 자개가 기본형으로 기억해 두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파이R R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무한장 직선과 원주형 전류에 의한 자개가 원주형 전류에 의한 외부 자개가 같을 수죠. 그래서 원주형 전류가 어때요? 길어진다면 무한장 어때요? 전류에 의한 자개와 같아진다. 그런데 내부의 자개 H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자개는 기본형이 2파이 R분의 I인데, 자, 이 I를 내부의 전류로 환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단면적과 비례하니까 외부 전류, 즉 원주상의 전류를 II라고 할 때, I-라고 할 때, 자, 그럼 I분의 I-는 외부 전류는 단면적과 비례하니까 I는 파이 A 제곱이 되겠죠. 내부 전류. 그리고 I-는 원주상이니까 그래서 내부 단면적과 바깥 단면적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파이 A의 제곱과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과 같아서 I-는 파이 A 제곱에 파이 R 제곱에 I가 되더라. 그래서 내부 자개에서는 곱하기, 어떻게 해요? 이게 내부 전류죠. 내부 전류를 외부 전류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파이 A의 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다시 이제 요 I는 뭐로 바뀌었어요? 원주상의 전류로 바뀌었습니다. 전류로 바뀌었다. 어떻게 함으로써 파이 A 제곱분의 파이 R 제곱을 곱해 줌으로써 바뀌었다. 차이점. 그래서 외부 자개와 내부 자개의 차이점이 전류의 차이죠. 원주상의 전류와 내부 전류와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파이와 파이를 약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R 제곱에 이 제곱과 R이 또 약분이 돼서 2파이 A 제곱분의 R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고, 이것이 내부 자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형 전류에 의한 내부 자개가 되고, 이 내부 자개는 R에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 도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자개의 변화가 내부에서는 비례하다가 외부에서는 반비례하는 특징을 보이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무한 길이 철심의 권선을 감아놓은 것이 솔레노이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감원 횟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위 길이 1m당의 권수인 n을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내부 자개 HI는 N 곱하기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더라.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외부의 자개는요?
외부의 자개,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개는 제로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한 내부 자개는 거리와 관계가 없고 외부 자개는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HI는 NI니까 R에 대한 항이 없죠. 그래서 거리와 무관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 또는 환형 솔레노이드는 반지형 철심의 권선을 n번 감아놓은 것을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반지형 철심의 권선을 n번 감고 전류는 I암페어의 전류를 올렸다. 이 반지름을 R메타라고 한다면은 기자력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력 F는 N 곱하기 I가 되고, 자, 이와 같이 N 곱하기 I의 기자력을 흘려주니까 단면에 자개 H가 만들어져서 일주하더라. 자로를 따라서 이 자로를 따라서 H가 일주하더라. 그럼 HL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자개의 세기는 L분의 NI가 되고, L은 반지름이 R메타인 반지형 철심이기 때문에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분의 NI 암페어 턴 퍼 메타. 자, 이 자개의 단위가 NI니까 N은 몇 회 턴이죠. I는 암페어죠. R은 메타가 되니까 이 식에서 자개의 세기의 단위가 알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혹은 우리가 이 전선,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2파이 R분의 I라는 자개가 생기는데, 이 도선은 권수가 1회다, 권수를 1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n번 감았으니까 이게 NI가 되더라. 자, 이렇게도 기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의 자개는요,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개는 제로예요.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 중점에 의한 자개도 제로에서 반드시 이 내부 자개가 2파이 R분의 NI가 되더라. 이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내부의 자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코일 중심의 중심 축상의 어떤 자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 자위를 적분하게 된다면 자개가 되겠죠. 적분해서 자개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 코일이니까 원형 코일을 앞에서 본다면은 원형 코일이 이렇게 돼 있겠죠. 원형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다면은 이게 측면이에요. 정면도로 본다면은 원형 코일이 이렇게 돼서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전류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원형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면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전류의 권선이니까 전류의 방향을 나머지 손가락에 일치시킨다면은 엄지 손가락으로 자속이 만들어지겠다. 자속 파이죠. 그럼 자속이 나오는 쪽이 N극. 자, 여기서 플러스로 표현을 한다면 플러스. 그래서 정자하, 그리고 반대쪽을 S
마이너스 자하와 같이 이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자기상극자라고 하죠. 자기상극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상극자의 자위는요, 그래서 4파이 뮤 제로분의 공기 주변이 공기나 진공일 때, 진공이면은 투자율이 뮤제로가 되죠. 뮤제로분의 m 오메가 암페어 턴이 되겠습니다. 자위가. 자, 그런데 이 오메가란, 오메가는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자기 모멘트 m은 뮤제로 i와 같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위 u는 4파이 뮤제로의 뮤제로 i 곱하기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뮤제로와 뮤제로가 약분이 되고 2파이와 4파이는 2가 되니까 2분의 i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중심축상에서 x 메타가 되는 P점, 요게 반지름이 A 메타. 그럼 요게 R 메타가 되겠죠. R 메타. R 메타가 되고 여기 세타가 됩니다. 세타. 그렇다면은 2분의 i의 1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 요 r의 길이가 루트 a의 제곱. 자, 요게 반지름이 a이고 요 길이가 x니까 플러스 x의 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분의, 자,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이렇게 돌리면은 r인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x가 되겠죠. x에서 u가 암페어 턴이 되겠습니다. 암페어 턴. 자, 그런데 여기서 4파이분의 i 오메가, 뮤제로 i만 계산을 했네요. 그래서 자, 이게 2분의 i의 1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x의 암페어 턴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밥은 보면은 원형 코일의 중심축 상의 자개의 세기, 중심축 상의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인테그랄 u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에서 d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테그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2i에, 자, 여기서 h를 어떻게 해요? 자위를 적분하게 되면은 자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개가 되니까 2i에 a 제곱 플러스 x 제곱의 2분의 3승 분의 a의 제곱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2분의 3의 a 제곱 i가 되죠. a 제곱 i의 암페어 턴 퍼 메타가 원형 코일 중심 축상의 자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중심 축상인 P점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HX 또는 HP라고 해도 되겠죠. P점 중심 축상에서 X 메타에 있는 중심 축상의 자개의 세기가 되고,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 원형 코일 중심은 여기에요. 그럼 X가 제로일 때, 자, X 대신에 제로를 입력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의 A의 제곱의 2분의 3승 분의 A의 제곱의 I. 그럼 제곱과 제곱이 약분이 된다면은 2의 A의 3승분의 A의 제곱의 I니까, A 제곱과 A 3승 하면 A만 남죠. 그래서 2A분의 I 해서 H0.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2A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더라라는 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무한장이 아니라 유한장에서 이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각도가 세타1, 세타2, 파이1, 파이2라고 해서 이 자개의 세기가 4파이 A분의 I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코사인 세타2 혹은 4파이 A분의 I 곱하기 사인 파이1 플러스 사인 파이2. 자, 그럼 어떨 때 세타1이 되고 세타2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파이1과 파이2가 되느냐. 이 교재마다 파이1, 파이2, 세타1, 세타2가 아니고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그럼 결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자, 이렇게 각이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시점이 빗변 그리고 종점이 높이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코사인인 경우에는 파이1이죠. 그리고 사인인 경우에는 이 사인을 해야 요 각도가 되죠. 코사인은 이 사이각일 때 코사인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사이각이 될 경우에 사인인 경우에는 이쪽 각이 돼야 사인이 이렇게 되죠.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항상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빗변분의 높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각도. 그럼 코사인이면은 이게 세타2가 되어야 되겠고 사인이면 파이2가 되죠. 파이2가 돼야 빗변분의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결과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각이다. 그럼 코사인은 각이 세타2가 되겠고 사인은 각인 파이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1이라고 하더라도 코사인은 알파1이 되겠고 사인은 베타1이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은 외웠습니다. 이 식은 어디에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죠. 비오 사바로의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IDL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에서 자, 이 비오 사바로의 법칙을 적분을 해야 이 미소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억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R분의 1이 되고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돼서 자, R분의 이거 사실은 R분의 I인데 자, 여기서는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 그래서 여기 사이의 거리를 A로 이렇게 해서 A가 되고 R입니다 하면 R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R분의 I가 되고 이 코사인이 되더라. 이렇게 이게 기본식이죠. 그래서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의 기본식이 4파이 A분의 I 또는 4파이 R분의 I 곱하기 코사인 세타1 플러스 코사인 세타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빗변분의 높이의 관계를 가지는 각을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으로 표현했던 사인으로 표현을 했던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개 내에 직선 전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개 내에 직선 전류에 작용하는 힘, 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개 내에, 자, 왼손 법칙은 첫 번째 자기장 내에, 그럼 자개 내에, 두 번째 도선을 설치하고, 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류를 흘려주니까 힘이 작용을 하더라. 이 힘이 회전력이죠.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힘은 그래서 I 곱하기 B에서 곱하기가 이것은 어때요? 크로스, 즉 벡터의 외적이죠. 외적이니까 IB에서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F는 IB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길이 L을 도선의 길이 L을 곱해줘야 되겠죠. DL에 의한, 그래서 적분하면 L, IBL 사인 세타가 되더라. 자, 여기서 1에 나오죠. 그래서 IB라고 하는 이 IDL, 그래서 미소 길이에 대한 자기장 내에서 도선의 길이가 있겠죠. 고선의 길이의 전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N극과 S극 사이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기장 내에 밖에서 이 전류를 공급을 하니까 이 도선 길이 L에, 그래서 L에 힘이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F, 회전력 F는 BIL 사인 세타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L 사인 세타 뉴턴. 자, 다음 평행한 전류 사이에, 뭐 평행한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도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한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도체 사이에 이제 같은 전류의 방향에 같은 전류 방향으로 전류 I를 흘려주니까 여기서 D메타 떨어져 있습니다. D메타 떨어져 있으니까 F는 B1I2가 되겠죠. 작용하는 힘. 그래서 B는 뮤 H1I2가 되고 뮤 H는 L분의 N I1의 I2가 되더라. 만약에 이 공기나 진공 중이라고 한다면은 투자율이 뮤가 뮤0가 되죠. 그래서 뮤0 곱하기 L분의 N I1 I2 힘이니까 뉴턴이 될 텐데 N, 자, 여기서 몇 번 감았나요? 이 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1로 본다면은 뮤0분의 L은 2파이 R분의 I1, I2가 되겠습니다. 2파이 R에서 전류가 흐름으로써 작용을 하는 이 자기장이죠. 자기장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에 대한 자기장의 원주의 상에 작용하는 자개니까. 그래서 전류 2파이 R분의 I1, I2가 되고 뮤0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이니까 2파이 R의 I1, I2니까 4파이와 2파이가 2가 돼서 힘 F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2 곱하기 R, R인데 여기서는 D메타 떨어졌습니다. 했으니까 D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이 양 평행 도선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작용하는 힘인데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느냐. 이 힘을 알기 위해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 I가 흐를 때 가마지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죠. 가마지는 방향으로.
이거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힘이 생겨서 이 평행하는 도선과 도선 사이에서 이 자속,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돼서 상세가 돼서 자기장이 작은 상태가 되고 반대 방향에서는 상대적으로 크죠. 여기서는 자기장이 크더라. 그럼 작용하는 힘은 자기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해서 전류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흡입력이 작용하더라. 흡입력이고 크기는 D분의 2 곱하기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메타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개 내에 운동하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내에, 자기장은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를 하게 된다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 자기장 내에 Q 쿨롱의 전하가 반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어떻게 해요? 회전력은 I 곱하기 B가 되고, 그래서 이 전하가 받는 힘은 QV 곱하기 B가 되겠죠. QV 곱하기 B가 돼서, 그리고 F는 또 뮤제로, F는 뮤제로 곱하기 QVB가 되겠죠. 뮤제로 곱하기 QVB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QV 곱하기 B가 뮤 H가 되는데 진공 중이란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는 그래서 뮤제로 QV H가 되겠습니다. H 뉴턴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자,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아진다. 그럼 구심력은요, EVP가 되겠죠. 그럼 원심력은요, R분의 MV가 되겠습니다. 힘이니까 F로 본다면은 EVB와 R분의 MV 제곱이 돼서 이 V와 이 V 제곱은 하나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R은 EB분의 MV, 단위는 메타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공식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기본식들이니까 기본식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반지름이 길이에서 구심력과 원심력. 그래서 이 전하가 자개 내에서 원운동을 할 때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구심력과 원심력은 같아지겠죠. 같은 자기장 내에서 같은 전하가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반지름을 EB분의 MV 메타로 알 수가 있었고,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 자기장 8번째 장 전류에 의한 자기의 빈출 이론에 대한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